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임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는 그 부채 구조조정 그 수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고상희 상무님께서는 그 공동재보험과 계약 재매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계약 이전과 그다음에 기업 분할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이제 계리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이제 퇴출 제도와 관련돼 있어서 킥스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제 사업 구조 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목차는 검토 배경, 구조 조정 개론, 국내 현황, 해외 사례, 정책 시사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그 킥스 도입과 함께 지급 여력 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이제 가용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과 요구 자본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요구 자본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일부 사업의 시장 철수 등과 같은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인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보험산업의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법률제도, 시장 기반, 지원 정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개론입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구조조정 개론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개론은 크게 이제 유형 구분, 시장 측면, 지원 정책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구분입니다. 그 구조조정은 조정 시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사전적 구조조정하고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구조조정은 이제 부실화 이전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선제적 구조조정 또는 상시적 구조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 발표 자료의 어떤 초점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구조조정과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축소형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험산업의 축소형 구조조정 수단으로는 크게 재보험, 계약 이전, 기업 분할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는 법적 책임을 분리할 수 있는 계약 이전과 기업 분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원수사에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조정의 참여 범위에 따라서 사적 구조조정과 공적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 구조조정은 행정규제기관의 개입 없이 사적 자체 원리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등 시장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데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여기서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행정기관이, 규제기관이 이제 관계자로 참여하는 공적 구조조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규제기관의 승인이 채권자의 동의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장 측면입니다. 그 구조조정 시장의 매각 대상은 이제 기업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사업이나 자산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행권을 보면은 일부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실채권 시장입니다. 그 부실채권 시장에 이제 그 부실채권을 사는 전문적인 수요기관으로 이제 자산관리 전문회사가 있고 대표적인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 보험권에도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형성이 되어 않지만 일부 자산을 거래하는 구조조정 시장 사례로 런오프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런오프 계약을 매입하는 전문적인 수요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시장 기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제 고금리 계약을 매입할 회사가 있을까?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참고는 유럽의 이제 10대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빨간 박스로 쳐놓은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이제 발표 자료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제 비리디움이라든지 라서세이에스로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회사들은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원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조조정 관련 지원 정책은 크게 이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규제 완화,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인력 지원. 그 제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의 기업활력법이나 중소벤처기업법의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근거로 해서 5가지 유형의 이제 지원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규제 완화, 세제 지원 2개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이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현황입니다. 국내 현황은 크게 이제 법제 현황과 세제 현황의 이제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제 현황 가운데 계약 이전입니다. 계약 이전은 지금 2개의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험업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산법인데 먼저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제139조에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며 그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법에도 이제 계약 이전이 있는데, 적기 시정 조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이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계약 이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의 범위, 조건 등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제 보험업법에 있는 계약 이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 이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금산법에 있는 계약 이전을 강제 이전이라 그러는데 둘의 차이를 조금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임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구조조정 유형 구분에 의할 때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금산법의 강제 이전은 부실화 이후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 이전은 포괄 이전만 가능하지만 강제 이전은 이제 일부 이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의 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공고 및 이의 제출 절차 등이 존재하지만 강제 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보험업법에는 그 기업 분할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은행법의 경우에는 55조에 이제 금융위의 인가를 요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가를 할 때 그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소유교주 변경의 어떤 적합성, 그 다음에 상법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은행법과 비슷한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 현황입니다. 그 본 발표 자료가 이제 구조조정 지원 정책이 하나로 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 이전 및 기업 분할과 관련된 세제의 모든 내용을 이제 상술하는 대신에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52조에 보면 금산법의 강제 이전과 관련돼서 과세 특례 조항이 존재합니다.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에 순부채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해서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이연 형태의 과세 형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인적 분할은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적용하는 데 반해서 물적 분할은 압축 기장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어떤 도식적 그래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는 영국, 미국, 독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 사례에서 그 제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보험사업 이전 제도는
FSMA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파트 7에 근거하고 있어서 파트 7 트랜스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 이제 인슈런스 비즈니스라고 할 때 이 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법규에서는 제가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그 영국 과세관청의 그 파트 7 트랜스퍼 회계처리 매뉴얼 내용을 근거할 때 이전 대상이 우리나라의 계약 이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번역을 계약 이전 대신 사업 이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사업 이전 제도는 크게 이제 4층 구조로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의 전문가가 사업 이전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규제 당국은 이런 제3의 전문가의 이제 적절성을 판단해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이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사업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참고에는 파트 7 트랜스퍼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사업 결합이냐고 묻는 이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결합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보험업법에 있는 계약 이전 정도만, 그러니까 계약만 넘어가는 경우가 해당되고, 사업 결합이냐 할 때 보통 사업 결합은 이제 M&A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사례에 있었던 파트 7 트랜스퍼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있는 단순히 계약만 넘어가는 계약 이전을 범위를 넘어서서 합병이나 영업 양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K 갭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2000년에 제도가 도입돼서 2021년까지 한 총 300건 이상의 사업 이전이 있었으며,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189건의 사업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측면에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솔벤시 2가 2016년에 도입됐는데 2016년 이전에는 솔벤시 2 대응이 주로 이제 사업 이전의 동기였고, 2016년 이후에는 브렉시트가 주요 동기였습니다. 이외에도 런오프 계약의 처리, 운영 효율성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조 조정 등도 거래의 동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 사례 중에 조금 유명한 한 사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루덴셜하고 라서세일 라이프 간 거래였는데요. 이 사례가 이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제3의 전문가와 규제 당국이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신청에서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이제 리젝트 하니까 이제 프루덴셜하고 라서세일 라이프가 이제 항소법원에 이제 항소 2를 제기했는데 그 항소법원에서는 이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청에서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항소법원에서도 만약에 패소했다면은 영국의 사업 이전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예측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청에서 고등법원이 이제 승인을 거부했던 주요 논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지급 여력 비율 계산에 있어서 매칭 조정의 적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매칭 조정을 할 경우에 라서세일 라이프의 지급 여력 비율은 204%였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7%로 급감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관적인 요소를 가 문제가 됐었는데, 일부 보험계약자가 라서세일 라이프는 프루덴셜에 비해서 업력도 짧고 규모도 작으며 유사시에 모그룹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계약 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법원에서는 그 매칭 조정의 적절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그 부채평가 방법은 법원이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는 그 판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논거 하에서 원래 고등법원의 그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사업 이전 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는데 2018년에 오클라호마주에서 그리고 2021년에 아칸소주에서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로드 아일랜드하고 버몬트주에서도 이제 사업 이전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보험 계약자 등의 동의 여부 등에 있어서 조금 다소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그 파트 7 트랜스포의 형태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업 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사업 이전 제도 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업 분할 제도도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 6개 주에서는 보험 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 분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보다 도입이 늦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사업 이전 사례는 이제 2건만 있고 모두 이제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사업 이전은 2020년 완료되었는데 그 계열사 간에 이루어진 거고 대상은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에 완료된 건데 대상은 재보험이었고 이게 이제 계열 관계가 아닌 법인 간 이제 사업 이전으로는 최초 사례였습니다. 그 NAIC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기업 분할하고 계약 이전 관련된 작업반을 만들어서 이제 한창 그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2021년에 그 구조조정 제도에 관련된 백서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제 구조조정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올스테이트 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험 산업에 특화된 이제 기업 분할 제도를 활용한 최근 구조조정 사례로 올스테이트 보험그룹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 날 그 올스테이트 보험그룹은 일리노이주 보험감독국에 기업 분할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구조조정 그 분할 목적은 자본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에 있었는데요. 그 구조조정 계획안에 명시된 그 내용을 보면 기업 분할을 통해서 판매 중단한 상품과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미시간주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에 이제 일리노이주 보험 감독국은 그 구조조정 계획안을 승인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두 가지를 심사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이제 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의를 제기한 이해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그 그림에 있는 올스테이트 구조조정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독일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계약 이전 제도는 조금 영미와 차이를 보여서 이제 법원의 관여 없이 보험 감독 당국인 바핀의 인가만으로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 없이 규제 당국의 승인만으로 이제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제 독일과 유사한데요. 반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제 계약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규제 당국의 권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독일의 이제 런오프 관리 사례를 보겠는데요. 런오프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부적 런오프 관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 런오프 관리입니다. 전자는 계약 이전을 통해서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넘기는 것이고 후자는 이제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 내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2018년까지 총 11건의 이제 런오프 관리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외부적 런오프 관리는 7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런오프 관리는 4건이었습니다. 그 참고해 보시면은 외부적 런오프 관리 사례가 있는데요. 빨간 박스 쳐놓은 것을 보면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있었는데, 제너럴리하고
비리디움 간에 있었던 이제 계약 이전인데 꽤 컸던 한 300건 정도의 계약 이전 사례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내부적 런오프 관리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에르고 사례입니다. 그 에르고 그룹도 원래는 이제 한 500만 건의 이제 런오프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외부적 런오프 방식을 처음에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 직원의 반대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 평판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이제 외부적 런오프 관리를 포기하고 이제 내부적 런오프 관리로 돌았는데요. 내부적 런오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런오프 계약은 에르고에서 그리고 신규 계약은 에르고 볼서지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에르고는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그 타사의 런오프 계약까지 관리하는 이제 런오프 전문 보험 회사로 이제 발전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관련 런오프 전문 보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런오프 전문 보험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생명보험 회사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런오프 전문 보험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런오프 계약 인수를 목적으로 이제 신규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델타 로이드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고 비리디움과 프랑크푸르트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 관련 규제는 독일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일반 회사와 동일한 취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을 보면은 이윤 창출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의 효율성 측면인데, 그 일반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런오프 전문보험회사가 그 개별 회사들의 런오프 계약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운영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부 런오프 관리 전문 회사 보면은 그 모 회사가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시사점입니다. 정책 시사점은 법률 제도, 조세 지원, 시장 기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도입니다. 그 계약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법 제140조의 포괄 이전 규제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3년 폐지했고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 이전 시 포괄 이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포괄 그 이전 규제를 도입한 게 1912년인데 이 당시 이제 그 취지는 보험계약 집단의 유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에 상법 개정하면서 회사 분할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보험산업은 이제 포괄 이전 규제로 인해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2013년에 포괄 이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사례를 좀 참고해서 보험 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 당국의 승인만으로 이제 회사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험업법에 그 분할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상법에는 현재 회사 분할을 하려면 연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법적 책임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분할하는 그 효과가 없는 것이고,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보험계약자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 보험산업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 조직재편법을 보게 되면은 기존 채무 이행에 관한 위험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 채권자가 합병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고, 일본 회사법의 경우에도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채권자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들 참고해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규제 당국이 채무 이행에 관한
위험 수준이나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분할 여부를 승인하고 대신 이제 채권자 이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금산법의 계약 이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 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과세 특례를 그 계약 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보험업법의 임의 이전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지금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어떤 전문적인 구조조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돕는 시장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시장 방법의 경우에는 그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 회사에 비해서 다소 이제 완화된 진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품은 개발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서 조금 완화된 인적, 물적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부 참여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그 현재 우리나라 부실 채권 시장에는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런오프 전문공사를 설립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 정부가 그런 이제 보험산업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은 보면 시장 초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민간이 시장 진입을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이전 모델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이제 공사로 출발해서 민영화한 그런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